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신 게 일단 그 발언이 기준을 판단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고 정작 하고 싶은 질문을 못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에 뭐 기준에 대해서 그런 발언이 그런 유의 발언이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할 말이 또 있었고,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에 따라 할 말이 있었는데, 뭐 사실 그 후속 질문까지는 가지 못하고 두 분이 전부 다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자질을 좀 검증하고 싶으셨나요? 잘 아시지만 2차 토론에서 그 권영국 후보님이 저한테 계속 뭐 여성 혐오니 갈라치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권영국 후보님한테 도대체 이준석이 만약 그러면 여성 갈라치기나 혐오를 한 거 사례나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권영국 후보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했던 것이고, 권영국 후보님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나 어떤 사례도 들지 못하면서 여성 혐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발언이 있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를 물어보는 의도가 첫 번째였습니다. 어제 토론회 때문에 논란된 발언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하신 부분이 뭐 심심한 사과를 하지만 뭐 이제 충분히 검증을 할 부분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그 후보님이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이제 다른 방송에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정당화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논란은 논란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불편하셨던 분이 있다 하면은, 일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표현한 것이고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점을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은 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무혐의 받은 사안에 대해서 무슨 성상남인 시알리스니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하다면 끝이 없지만은 뭐 그런 것은 선거 과정의 일상적인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아들에 관해서도 해당 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난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불송치가 났죠? 검찰에서 그 도박 사이트에서 올린 글 중에서 뭐 도박에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제가 확인한 거는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가지고는 증거 불충분이었고, 그리고 그 음란성 게시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이 났다인데 어느 단계까지의 송치 결정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정확히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네, 그 해당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게시를 올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게 보도가 됐나요? 아니면 어디에 나왔나요? 예? 어디에 보도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얘기하시려면 오히려 확인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셔야 저도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본 마지막 기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해서 이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2021년, 2022년 대선 과정 중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언론이 검증이 들어갔었고 고소고발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매매를 했다 혐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성매매 후기를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송치 결정이 났다라고 보도가 된 걸 제가 읽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금 제가 팩트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기자님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인하신 게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그걸 발언, 대선 토론에서 하신 발언이 지금 아들이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도 아들이 했다고 그래서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아들이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발언이 있다면은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발언을 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안에 또 보도를 보면은 어떤 언론사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 아이디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인정했던 아이디, 이것은 제 아들의 불찰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인정했던 아이디에 그 카카오톡 계정이 일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그 보도에서는 카카오톡 그게 일치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랑 뭐 같은 보도를 보고 계신 건지 다른 보도를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TV조선이 아니었나요, 그게? 뭐 저도 언론사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예. 혹시 기자님이 하신 건 어디 언론이시죠? 예, 예. 그래서 그 카카오톡 IT가 뭐 929인가 뭐 뒤에 갖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뭐 수사기관의 최종적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확단해서 뭔가 얘기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었고 다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여성 혐오로 판단하느냐의 기준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 같은 특성에서 좀 이해가 되는 네. 지대의원한테는 그렇게 이제 기준을 물어본다. 네. 맞으면 맞고 속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질문을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것 자체는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이다라고 확정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검증은 사실 그 후보의 입으로 제가 들어야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동탄에서도 토론 진행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당시엔 저랑 상대하셨던 후보자분이 따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아들이 계신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혹시 부동산을 따님이 보유하고 계시냐 성수동에 이런 것처럼 후보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는 부분을 토대로 해가지고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그 답변에 따라서 다음 질문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조급하게 뭐 속단을 내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카카오톡 아이디가 같다는 그런 어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보자 하고 당연히 질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확단을 내리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30분이 넘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질문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